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 역점 사업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3부에서요.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김명주 의원님 행안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화재 안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느 시의원들보다 많이 보고도 받으시고 내용도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 전기차 급속 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좀 제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가? 그 얘기는 이게 배터리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90%까지만 해야지 과충전하면 화재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위험성을 인정한 거 아니냐. 전기차를 95%까지 늘린다고 했던 인천시가 이렇게 위험한 전기차를 위험성을 인정하고 늘리라 라고 하면은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냥 막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촉을 하셨을 건데, 실제로 그 제조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예 차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기에는 100%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차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는 90%, 95% 이 정도까지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없다는 거네요, 사실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게 그 제조사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저희가 보면 고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완속 충전기입니다. 대부분 완속 충전기 사용하죠. 왜냐하면 요금이, 충전 요금이 2배에서 3배까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속 충전기를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 과충전 방지 장치가 급속 충전기에는 고속 충전기에는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완속 충전기는 내장이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은 완속 충전기를 대부분이 90%를 충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과충전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고속 충전기에만 되어 있고. 그것도 좀 웃기네요. 예,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재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정책이 같이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확대 보급에만 그냥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 나니까 전기차 대책만 지금 매몰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지상으로 올리고 뭐 지식 수화포를 하고, 사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고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특히 완속 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조사에서는 뭐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다 충전해도 이제 과충전이 아닌 상태로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속 충전기에다가 뭐 충전 제한 장치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설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고속 충전 장치 굳이, 고속 충전기는 사실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완속 충전기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과충전 방지 장치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마찬가지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좀 있으려면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없어도 되는 거면은 다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10% 정도밖에 사용 안 되는 고속 충전기를, 전반적으로 문제네요. 지금 그러면은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완속 충전기 대부분이 완속 충전기에다가 이제 제한 장치를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또 제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데 90% 다 이런 장치가 없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든 어디든지 다 아파트 단지 다 붙어 있어요. 전기차 차주들은 뭐 90% 이상 충전하면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기껏 차 샀는데 이거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고, 잘못하면 뭐 자기 책임 두려움에도 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전기차 차주는 아닌데 이거 보면은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급하게 뭔가 내놓아야 되니까 그냥 졸속으로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답답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용창 의원님, 이런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이거 쭉 보시면요, 1년에 지금 뭔가 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뭔가
급하게 무언가는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상황들인 건데 김명주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들 제가 뭐 번복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거잖아요. 지나친 그 안 좋은 식생활은 인천 뭐 시민들의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다 지금의 기준치에서 염분, 당분 다 10%다 낮춰야 되고 음식 양도 다 10%만 낮춰가지고 줘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 제조사한테 맡긴다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배터리로 인한 문제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든지 본인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방향들을 찾아야지. 90% 핸드폰조차도 충전하고 집에서 일과 후에 잘 때는 꽂아놓고 그렇죠. 자잖아요. 그럼 만약에 핸드폰 이거 잘못되면 이것도 90% 충전 안 해가지고 자다 말고 계속 90%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는 행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핸드폰 뭐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전기차가 워낙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요. 아까 김용준 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구역을 정해서 그것도요. 이 문제는 지하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 그 배터리에서 원인이 지금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기차가 화재가 난데 그 장소가 지하였기 때문에 더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상에다 놨어요. 지상에다 놨는데 그게 이제 그 세대랑 뭐 예를 들어서 붙어 있었다든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그게 번져가지고 인명 피해까지 만약에 지금 이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렇죠. 인명 피해가 야기됐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떤 핑계가 될지 제가 지금 지상에도 못하게 뭐 공중에다 매달아 놓을 건지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의 안전한 거를 다 생각해 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막 다 규정에 갖다 붙이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거 자꾸 잠깐 전기차를 변하는 것 같은데 아니 불이 이게 한번 불나면요 너무 차가 불 끄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가. 그러면 이거 방법은 전기차 전용 구역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역을 폐쇄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번지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게 가장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인천시 역점사업 탄소 중립 정책의 정책 중에 하나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게 유정복 시장이 시민사회에게 입장을 들어서 공약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걸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설명 좀 먼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아까 전에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인천시가 선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는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먼지가 그 탄소 배출 그 측정기로 봤었을 때는 전체 먼지 인천시 먼지의 51%를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로만 봤을 때는 이게 225만 톤 연간 그래서 49%나 차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된다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 암모니아와 혼소 방향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환경단체에서나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게 그만큼의 전력의 대체가 가능한지 그럼 대체가 가능하다면 또 이 혼소하는 작업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석탄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천시는 이러한 우려나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라든지 효율성이 높다라든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늦춰지는 건지 명확한 계획이 안 나온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 앞서 우리 전기차 얘기도 그랬지만 이건 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좀 부득이한 면이 좀 있다고 치고요. 또 이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 1, 2호기도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다가 방향은 좋고 다 좋은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꼬인단 말이에요. 이게 영흥 화력발전소 문제는 또 어떻게 공약 변경이라는 얘기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꾸 이 과연 이 되겠냐 이거죠. 지금 탄소 중립 정책 계획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옛날에 전에 이제 지금 좀 덜하지만 그 휘발유차를 LPG 차량으로 많이 개조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연료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물론 이제 비산 먼지나 유해가스 배출도 LPG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화력발전소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가봤지만 그 화력발전소의 풍력 발전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석탄을 야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다 보면 석탄가루가 또 주변에 날리는 피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책 방향은 저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발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건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율이 8.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 자료에서 봤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때 피크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된 그 전체 수요의 20%를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된 전력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바로 되지도 않을 걸 연료 바꾼다고 해서 이걸 뭐 탄소 중립에 맞춘다. 사실은 조금 뒤따라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가스 배출을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발전소는 발전소대로 예비로 그냥 남겨놓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석탄 화력 발전소를 일단은 근데 어차피 지금 하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존치한다는 거잖아요. 조기 폐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폐쇄하는 걸 하면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가면서 발전소는 어쨌든 위에 가스라든지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 장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력이 사실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장마철에는 사실 불안했다는 거잖아요. 이 태양열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로 여유로 영흥 화력발전소는 남겨놓고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복 시장이 공약 바꾼 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뭐 수시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별 문제 없다. 이 공약만 바꾼 게 아니라 전체 400개 공약을 대수술하겠다 대수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사실은 뭐 살을 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그 공약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또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또 시장님 제 얘기 듣고 그게 바뀌었냐고 바꿀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뭐 공약 수정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아까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해서 영흥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거에 대한 대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에서 방법론적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뭐 안 좋게 비꼬듯이 얘기하면 공약을 바꾼다, 뭐 방법을 바꾼다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탄소 중립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법론적인 거를 바꾸는 건 괜찮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방법을 바꾸고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방법을 바꾸는 거는 이러면 이제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런 방법들이 바뀌는 것도 또 바뀌네 이런 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 그래도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들이 계속 바뀐다고 하면은 애초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 불가피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에 미리 계획이 철저해야 되는 거고 불가피한 상황들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설명해드리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종복 시장의 공약 수정이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지 못해서 지금 공약이 바뀌는 겁니까? 영흥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사항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 또 설명을 못 들었고 제 업무복을 받지 못했고요. 상임위가 같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바뀐 게 한두 가지 해야죠. 아니 뭐 불가피할 수도 있대잖아요.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나 다시 신중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역설적으로 공약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해서 시민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냥 공약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또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은 있을 수 있겠죠. 그 공약 수정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끝으로 의원님들 지역이라든지 특히 아니면 관심 있는 공약, 이거는 조금 잘 바꾼 것 같다. 아니면 이건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공약들이 많이 바꿨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관심사항 있는 거 아니면 이번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종복 코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한 말씀씩 한 1분 정도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저희 지역 관련된 공약 중에서 바꿨는데 잘 바꿨다라고 생각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천시 전체도 가장 큰 현안이고 또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자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시민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권역별 소각장 계속 공모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공모에 응하지 않을 거란 것도 다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자협의에서 종료하겠다. 저는 그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왜 바꾸셔야 될 건 안 바꾸시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불가능한 건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사과할 것들은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대안을 시민들께 제시해 주는 게 그게 행정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안 바꿔도 되는 거는 자꾸 바꾸시는 것 같고 바꿔야 될 거는 안 바꾸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제발 좀 바꿀 것 좀 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이 시장님 이종복 시장에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네요. 네, 시장님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용창 의원님. 예, 그 매립지 얘기를 말씀하셔서 저는 매립지 얘기 끝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매립지 관련된 걸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히려 같은 정당의 우리 소속인데도 매립지로 시정 질문을 좀 유종국 씨님과 세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꾸 이제 기간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전임 박남 춘시장 때도 대대적으로 인천시에 뭐 버스가 어디고 25년도에 종료한다고 붙여놨었던 거고 지금의 유종국 시장님도 임기 내에 끝나겠다는데 임기 내에 절대 못 끝나는 거고요. 다 지금 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간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기간에 대한 종료 기간에 대한 제시가 나오면 이쯤 되면 합리적으로 저 정도의 종료가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면은 매립지 종료하겠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그걸 임기 내로 마치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요. 매립지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바뀐 거 정책 중에 하나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뉴용콩 시티. 저랑 김명주 의원님 같이 건교했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뉴용콩 예. 시티가 도대체 이거 뭐냐 했는데 이건 정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정치인이 공약을 내세우고 해보려는 예. 의지를 갖고 시작했다가 시민들이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 바꾼 것도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뉴용콩 시티 사업에 대해서 전환한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글로벌 타투미 시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걸로 바뀐 공약 내용도 정리해 네. 주셔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